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이입니다. 자, 6단원 연습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단원은 사건 두 개를 다루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때 계산하는 겁니다.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연산할 때 뭐 앞에 5단원처럼 케이스 나누는 상황이 사용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직접 연산이 힘든 경우는 여사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문제마다 적용을 해볼게요. 자, 6-1번부터 바로 시작. 네,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꼭점을 선택할 때 다음 물음을 답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니까 이런 상태인 거야.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 1인 정육면체. 이렇게. 근데 그 중에 꼭지점을 선택할 꼭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8개가 있죠. 위에 4개. 맞습니까? 그럼 또 아래도 4개 이렇게. 그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당연히 분모는 8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그 중에 문제가 뭐냐? 꼭점 사이 거리가 루트 2가 루트 3인 걸 물어보는 겁니다. 루트 2가 되려면 뭐가 루트 2냐면요. 이런 길이가 루트 2인 거지. 1대 1대 루트 2.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된 게 총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82가 계산하면 87에 56이에요. 56에 나누기 2하니 값은 2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지점 2개 선택하는 방법이 28개가 있고 그 말은 이 선분이 2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루트 2가 루트 3인 걸 구하는데 이게 어떻게 구하지? 일단은 루트 2가 되는 경우는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면당 저렇게 생긴 선분이 2개씩 있는 거죠. 따라서 총 면이 6면체니까 6면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12개가 있어요. 한 벽에 루트 2인 것은 12개. 루트 3인 건 몇 개가 있습니까? 루트 3인 거는요.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루트 3인 건 알고 있습니까? 아이고, 좀 한번 이렇게. 요 길이 루트 3인 거 알고 있습니까? 이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을 떠올려서 요 길이가 루트 2, 요 길이가 1 하니까 요 길이가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몇 개가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셋, 이렇게 넷,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요 점이 선택이 되면은 자동으로 아래쪽은 반대쪽도 선택이 되는 거죠. 1개. 위에 선택되면은 2개. 이거 선택되면은 3개. 이거 선택되면 4개. 그래서 여기는 더하기 4개가 돼서 16이 되는 겁니다. 분자분모를 4로 나누게 되면은 최종적인 정답은 7분의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꼭지점 사이 거리가 루트 2 이하일 확률이란 말은 1이거나 또는 루트 2인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잖아. 요렇게 선택이 되면은 요 길이가 1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건 똑같아요. 28분의 1이 되는 건 몇 개가 있습니까? 이거 모서리가 몇 개 있습니까? 12개가 있죠. 모서리 12개가 있습니다. 정면체 모서리 12개인 거 알겠습니까? 뭐 위에 4개, 옆에 4개, 아래 4개, 1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2가 되는 건 방금 구했습니다. 12개. 해서 구하니까 28분의 24가 돼서 살아나니까 7분의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더 센 정리인 거죠. 이건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 또는 이거니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확률을 28분의 12에다가 28분의 10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말을 배반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뭐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으니까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자, 6-2번. A, B 두 반의 학생 62명을 남녀로 구분한 결과 오른쪽과 같은 표를 얻었다. 이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학생이 포함되거나 A반 학생이 포함될 확률을 구하십시오. 말이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 2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무조건 분모는 이 62명을 대상으로 지금 60명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A반도 있고 B반도 있고 남녀가 있는데 그중에서 2명의 대표 뽑는 거니까 62 컨비네이션 2.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크긴 합니다. 하여튼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대표 뽑는 전체 경우수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문제가 뭐냐? 남학생이 포함되거나 그 2명 중에 1명이 그 다음에 A반 학생이 포함되거나 뭐든 둘 다 되거나 근데 이걸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2명이 전부 다 B반 여학생이 되는 일만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B반만 아니면은 A반일 것이고 남학생만 아니면은 여학생일 테니까 여학생만 하면 남학생일 테니까 하여튼
B반 여학생이 둘 다 B반 여학생만 아니면은 적어도 한 명은 남학생이거나 A반이거나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14명 중에서 2명을 뽑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둘 다 B반 여학생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를 1에서 제외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여사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글이 조금 난해하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쌤이 한글 국어 시간처럼 밑줄 긋고 막 긋고 수식하고 이게 아니라 이걸 딱 읽으면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설명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둘 다 B반 여학생이 되는 것만 아니면 그지? 이 사람 중에 적어도 한 명,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이거나 A반 학생이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자,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6-3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B라고 할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 가질 확률을 구하십시오. 일단은 분모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36분의 얼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36분의 얼마. 주사위 두 번 던지는 거니까. 6 곱하기 6. 근데 이게 실근을 가려면 이 식의 판별식 D 나누기 4를 한 값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A 제곱이 B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만족하는 게 몇 개 있을까를 구하는데 이거를 구해서 세모에 집어넣어도 되고요. 또는 여사건의 확률에 의해서 내가 A 제곱이 B보다 작은 걸 구해서 1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A가 만약에 이것도 이렇게 요게 좀 더 계속 작아요. A가 되고 B가 되면은 A가 만약에 1이면 그러니까 A 제곱은 1이잖아. 그럼 B가 1보다 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값은 2, 3, 4, 5, 6. A가 만약에 2가 되면은 2의 제곱은 4니까 B는 4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 말은 5 아니면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3이 되면은 이제 9가 되는 거니까 9보다 클 수 없게 되면 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7가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하는 게 조금 좋겠네요. 1 빼기 36분의 9 해서 구하면 이거 36, 7 하면은 36분의 29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구하는 과정에서 이거 7개 세는 게 요걸 만족하는 게 아마 29개 같아. 이거 29개를 세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워 보이지요. 그러나 결코 이렇게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은 아니야. 이거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해볼까요? 이걸 이제 학생들이 여사건을 공부하니까 이걸 답지처럼 내 생각을 막 하려고 생각하는데 순열과 조합, 확률 담론의 문제는 쌤의 강의나 해설지를 참고는 하되 그렇게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여사건 푸는 것보다 난 이게 쉬운데 이거 29가지 되는지 한번 세볼까요 진짜? A 제곱이 그럼 이렇게 쌤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A 여기는 B 그럼 A가 만약에 1이면 없어요. 안 돼. 만족하는 거 없습니다. 미안해요. 같아도 되네. 1 됩니다. 1. A가 만약에 2가 되면은 요 2의 제곱이니까 4잖아, 4. 그럼 B는 4받는 값은 1, 2, 3, 4. 이게 3이면은요, 얘가 뭡니까? 9니까 B가 9보다 작거나 같다는 값은 1부터 6까지. 4도 1부터 6까지. 5도 1부터 6까지. 6도 1부터 6까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24가지에다가 5가지 더하니까 29가지.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더 쉽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진짜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여사건으로 구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방금 했던 2번 문제 같은 게 대표적으로 여사건으로 구하면 훨씬 더 깔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하겠습니다. 6-4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 뽑을 때 3장에 적힌 카드 중에서 어느 수도 연속이 아닌 그러니까 전부 다 띄엄띄엄 있게 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연속이란 말을 하여튼 이게 숫자가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셋 다 붙어 있어도 안 되고요. 둘 다 붙어 있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떨어져 있는 하지만 이웃하지 않는 거 구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이거 배웠잖아. 이웃하지 않는 문제 어떻게 풀더라?
나머지 먼저 배열하고 중간에 끼워 넣는 거 맞습니까? 이웃하는 문제 어떻게 풉니까? 이거를 한 덩어리에 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 적혀있는 10장 카드 중에서 임시생을 뽑을 때 3장에 적힌 수 중에서 셋 다 이웃하지 않은, 일단은 분모는 10 컨비네이션 3이야. 왜? 10가지 중에서 3장을 뽑았으니까. 그런데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고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공간에 숫자 3개를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이웃하지 않은 숫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4번 위치, 5번 위치, 6번 위치, 7번 위치, 8번 위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8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은 사실 이게 바로 답이에요. 그런데 학생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답인지 떠오르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수험생이 많은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2하고 3하고 5가 선택됐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이 공은 어떤 공이 선택된 거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공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번호를 쭉 매기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그러면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 6번 공, 7번 공, 8번 공, 9번 공, 10번 공. 근데 그 중에서 이게 2번 공하고 4번 공하고 5, 6, 7, 그러니까 2, 4, 7이 선택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이 동그라미랑 빨간색과 하얀색 공을 갖다가 쫘르륵 번호를 매기면은 이때 이 빨간색 3개는 1번 중에 8번 중에 어느 게 선택되더라도 무조건 이웃하지 않은 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발상은 조금 어렵지만 이 발상 자체가 더 잘 되기만 하면 이게 풀이 과정이 한 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쉽습니다.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3 곱하기 약분 8 약분되고 이거 약분되니까 2가 되고 여기는 5가 되어서 9, 5, 45분의 14. 뭐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 뭐 곱셈을 잘못했어요. 8, 7, 6 나누기 6. 여기는 10, 9, 8 나누기 6. 숫자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거 지금 8이 약분되고요. 지금 6을 3으로 약분하면 2가 되고 이거로 약분해야 되지. 깜짝이야. 뭐 이상해. 3. 약분하게 되면 이 값은 5. 해서 3 곱하기 5, 7이니까 정답은 15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이웃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연속이 아닌. 그러면 이걸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첫 번째, 2개가 연속인 경우 구해. 두 번째, 3개가 연속인 경우는 구해. 그래서 전체 경우에 쓰인 10 컨비네이션 3에서 빼가지고 6건의 확률로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것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쌤이랑 앞에서 했잖아. 순열조 앞에서. 그러니까 이 자체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대신 이 발상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이걸 계속 생각해 보세요. 계속 고민해 보세요. 네, 그러면서 이걸 채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5번. 요거 2013년도 수능에 나왔던 4점짜리 문제인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뭐 때문에? 실수해서. 볼게요. 오른쪽 좌석표에서 2행 2열의 좌석을 제외한 8개의 좌석이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좌석이 붙어있지. 1,1, 1,2, 1,3 이렇게 번호가 다 붙어있습니다. 서로 다른 8개의 좌석입니다. 그랬을 때 질문이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이웃하게 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적어도 2명이면 남학생이 2명만 이웃해도 되고요. 남학생이 3명 이웃하고 떨어져 있어도 되고요. 남학생이 4명 이웃해도 되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이웃해도 되고 이렇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2명 이웃해도 되고 3명 이웃해도 되고 4명 이웃해도 되고. 그렇죠. 1 마이너스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웃하지 않는 거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웃하지 않는 게 뭡니까? 모두 떨어져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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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또 있습니까? 아, 또 있죠. 이것도 있네요.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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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 그래서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구하기가 쉬운 거죠, 이게. 그래서 계산하면은 일단은 서로 다른 8명이죠.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은 전부 다른 8명이니까 그 다른 8명이 8개 자리 앉는 방법은 8팩토리얼 분의. 자, 남학생을 이렇게 앉히는 방법은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에 남학생 4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 각각에 대해서 여학생은 여여 앉아야 되기 때문에 또 역시 4팩토리얼. 근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끝.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뒤에 것만 먼저 할게요. 계산해볼게요. 계산해보니까 우선 8, 7, 6, 5, 4, 3, 2, 2는 하나는 얘를 약분해볼게요. 여기 또 4, 3, 2, 1 그리고 곱하기 또 2까지. 그럼 이 값은 요렇게 약분되고요. 3, 2, 6 약분돼서 7호 35니까 35분의 1이고 마지막 질문이 그때 수능 문제에서 값이 70 곱하기 P를 물어봐서 정답이 이제 2라고 써갖고 애들이 틀렸는데 실제로 문제가 뭡니까? 얘를 구하는 게 아니죠. 뭘 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이래서 여사건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5분의 34가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조심해야 돼. 여사건 문제 풀 때 실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깨알 팁은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이 뒤에 연산을 답지에 안 쓰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팁 중에 하나 뭐냐면 자, 지금부터 내가 여사건 문제를 푼다 라고 하면은 1 마이너스 동그라미 해놓고 엄청 크게 써놓고 그 다음 여기다가 막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답이 딱 나왔어. 35분의 1이네. 지금 나 뭐하고 있지? 여사건 구하고 있구나. 하면서 다시 원래 돌아가서 여사건으로 답을 딱 옳게 쓰는 뭐 이런 조그만 팁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한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사건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수학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 사건과 똑같은 거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 여사건을 쓸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첫 번째 하시고 그 다음에 여사건을 원래 사건하고 혼동해서 답지에 쓰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6-6번. 크기가 서로 다른 10켤레의 구두 20짝이 있다. 이 중에서 4짝을 뽑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두가 10켤레가 있으면 그냥 20개가 있는 거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20개가 있는 겁니다. 질문이면 뽑은 4짝 크기가 모두 다를 확률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뭐 고민을 20개 중에 4개 뽑는 게 분모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두 달라야 되네. 다시 말하면 한 켤레에서 있는 거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지. 한 켤레에 선택해버리면 오른쪽 왼쪽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이 크기가 서로 다른 10켤레니까 그 10켤레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죠. 크기가 1번부터 10번까지 크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2, 4, 5, 8 크기를 골랐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 2번에 오른쪽 왼쪽 신발, 4번에 오른쪽 왼쪽 신발 이게 계속 2개씩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2의 4제곱을 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 가능하고요. 오른 왼도 가능하고 뭐 왼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게 2의 4제곱을 계산을 해서 뭐 계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20C4 때문에 숫자가 조금 클 수밖에 없어요. 분모가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짝이 맞는 구두가 적어도 땡땡땡 이렇게 있을 확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많이 풀었습니까? 적어도 하나 있을, 적어도 둘, 셋, 넷. 다시 말하면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 상태로 풀기가 힘드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사건을 풀겠네요. 무슨 말이에요? 짝이 맞는 구두라는 말은 한말하면 한 켤레 한 세트가 있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은 모두 크기가 다른 상황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1번의 답을 하시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1번 답이 이거죠. 이게 2번 답. 1번이 뭡니까? 모두 크기가 다른. 그러니까 모두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여사건은 뭡니까? 적어도 하나는 크기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짝이 맞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자, 되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7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여집합과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 배반 사건 뭐더라? 교집합이 없던 뜻이네. 그 말 이 말이네. A 여집합과 그 다음에 B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뜻인 거야. 근데 A 여집합의 바깥쪽이 뭡니까? A잖아. 그러니까 B는 A 안에 뽕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볼까요? A가 있고 이 안에 B가 있고 이 말이구나. 그래서 A 바깥쪽하고 B가 서로 배반이고 좋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B 여집합이 3분의 2니까 이 B가 얼마입니까? 3분의 2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4분의 3이란 말은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PA하고 똑같습니다. A, B 합집합은 그냥 A 똑같은 거예요. 이게 4분의 3이기 때문에 질문이 PA를 구하세요. 정답 PA는 4분의 3이고요. PA 교집합, B 여집합은 뭡니까? only A를 물어보는 거죠. A 차집합 B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네, 4분의 3에서 3분의 2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4, 3, 12에서 9에서 4를 빼니까 12분의 5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잘 됩니까? 좋아요. 8번. 문자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probability. 이게 뭐야? 이게 실제로 확률이란 뜻이야. probability. 확률. 이거를 모두를 임의로 나열할 때 1번. i가 양 끝에 있을 확률을 구하십시오. 이게 사실 같은 것들이 들어있네요.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P가 있고 R이 있고 O가 있고 B가 있고 A가 있고 B가 또 있고 그 다음에 I가 있고 L이 있고 I가 또 있고 T가 있고 Y가 있고 와 이런 상태인 겁니다. 11개 문자 중에서 B가 2개, I가 2개 있는 상태야. 이걸 배열하는 방법은요. 11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 바로 이 문자를 배열하는 전체 경우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분에 i가 양 끝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i가 있고 이 나머지에 9개를 배열하면 되겠네. 이거 하는 방법은 9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왜? 이 안에는 b가 2개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니 값은 2 팩토리얼 없어지고 9 팩토리얼 10에 되면 11 곱하기 10이 되어 정답은 또 약분 되는 값은 5가 되어서 55분의 1이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쌤이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확률 문제는요. 확률 문제는 어떻게 풀어도 된다고 이야기했냐면 확률 문제는 모두 다르다고 가정해서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같은 게 2개가 있네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거 하나는 B1, 하나는 B2, 하나는 I1, 하나는 I2라고 생각해서 서로 다른 11개의 숫자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좋아. 이거 배열하는 방법은 그냥 11 팩토리얼이야. 그 중에서 i가 양 끝에 있어야 되네? 그러면 i가 이렇게 양 끝에 있으면 이 사이에는 서로 다른 9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9 팩토리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i가 똑같지 않잖아. 그래서 이게 i1, i2일 수도 있고 이게 i2, i1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가지 해서 구하면 답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 풀이 방법이 훨씬 더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야. 어느 상황이나 쓸 수 있는 방법. 모두 다른 걸로 가정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가 잘 떠올릴 수도 있으니까 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i가 한 덩어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b도 한 덩어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확률인 거니까 뭐 하여튼 정답은 아까 첫 번째 것처럼 해볼까요? 첫 번째 것처럼. 그래서 11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분의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뭐 이웃하지 않는 문제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배열하고 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걸 끼워 넣을 게 두 쌍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풀 수밖에 없냐면은 막 P가 있고 R이 있고 뭐 O가 있고 I가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I를 먼저 집어넣었어. 근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지. 왜? 이웃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뒤에 B를 집어넣을 때 여기다가 B를 집어넣고 또 B를 집어넣고 그러면은 실제로 I를 집어넣었을 때는 이웃한 것처럼 보이지만 B까지 집어넣으면 이웃하지 않아서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 상황이 두 쌍 이상 있는 형태의 문제는 끼워 넣는 형태로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풀까요? 여사건으로 풀면 되겠죠. 이웃하지 않은 거니까 이웃한 거를 제외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i가 이웃하는 거는 버려야 됩니다. i가 이웃한 건 몇 개 있습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문자가 총 10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왜? 뒤에 이제 b하고 b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총 이게 10개의 문자 중에서 이거 한 덩어리 한 덩어리 b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 같은 것인 순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bb가 이웃하는 경우. 그럼 쫙 있고 이거 i 있으니까 똑같이 10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이걸 구하다 보면은 이거 bb가 이웃하는 경우가 얘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i 이웃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서로 더블 카운팅이 되어 있습니다. 배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질문이 i 또는 bb가 배열된 경우는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i 또는 bb가 이웃하는 경우는 i가 이웃하는 경우 요만큼, b가 이웃하는 경우 이만큼, 그리고 i하고 b가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는 확률의 덧셈 정리 a, b 빼기 A 교집합비 해가지고 I 한 덩어리 쫙, B 한 덩어리 쫙 이렇게 되는 경우 제외를 해서 이거는 하나씩 보니까 이것은 이제 9팩토리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끝입니다. 이거는. 왜? 이거는 더 이상 이제 같은 것들이 없죠. 이거 한 덩어리 보게 되면 다 다른 게 되기 때문에 9팩토리얼을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하게,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요걸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걸 하게 되면은 10팩토리얼 빼기 9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은 2 곱하기 요거니까 10팩토리얼. 그럼 이 값은 9팩토리얼을 묶어내면은 10-1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값은 뭐 되는 거예요? 네. 문제에서 9팩토리얼 곱하기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이거 11팩토리얼 약분하게 되면은 얘가 10 곱하기 11이 되고 또 하나를 약분하면 이 값이 5가 되어서 계산하면 이 값은 55분의 18이 돼요. 답지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55분의 18은 이웃하는 경우를 계산한 거잖아. 반드시 여사건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 아까 쌤이 했던 것처럼 1 빼기 동그라미 해놓고 문제를 풀길 바라고요. 정답은 1 빼기 55분의 18이니까 55분의 37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본편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6-9번은 사실 실력편 문제라고 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금 난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해보겠습니다. 3명씩 탑승한 2대의 자동차 PQ가 어느 주차장에 만났다. 이를 6명은 연료 전략을 위해서 좌석이 6개인 자동차 Q에 모두 승차하려고 한다. 자동차 Q가 있는데 좌석이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승차하려고 한다. 질문이 자동차 Q의 운전자는 자리를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자동차 Q의 운전자는 이제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임의로 랜덤하게 앉을 때 처음부터 자동차 Q에 탔던 2명이 모두 처음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게 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가정을 잠깐 해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앉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는 비어있어. 여기는 비어있고 처음에는 뿅뿅뿅 3명이 탔어. 여기는 추가적으로 3명이 더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이 5명이 랜덤하게 쫙 앉았을 때 모두 이 2명이 자기 자리가 아닐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몇 가지입니까? 무조건 5팩토리얼이죠, 5팩토리얼. 왜? 서로 다른 5명이 5개 자리에 랜덤하게 앉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 5종류, 두 번째 4종류, 세 종류, 2종류. 이거 분해. 그 다음에 문제가 이런 데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거 푸는 방법이 그 원래 앉았던 자리에 앉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6건의 확률로 구해야 됩니다. 처음에 둘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방법을 계산해서 이거를 빼서 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왜 쓰는 거야? 이 사람은 여기 그대로 앉아. 그럼 나머지는 지 맘대로 4팩토리얼. 또 이 사람은 그대로 앉아. 나머지는 지 맘대로 4팩토리얼. 더블 카운팅이 되어 있네요. 여기 둘 다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는 더블 카운팅 됐으니까 3팩토리얼 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구해볼까요? 그래서 이걸 소위 A, B라고 하면은 자, A는 그대로 앉는 경우 몇 가지입니까? A는 그대로 5팩토리얼 분의 A는 그대로 나머지 지 맘대로
4팩토리얼. 자, B 그대로. 또 5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그러나 이 안에는 A 그대로, B 그대로가 두 번 카운트가 돼 있죠. 그래서 A, B가 모두 그대로인 경우는 5팩토리얼, A, B 모두 그대로고 3명은 여기에 아무 생각 안 드니까 3팩토리얼. 이게 더블 카운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계산하게 되면 5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더하기 5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빼기 5팩토리얼 분의 3팩토리얼 이렇게 구하시면은 이 값은 약분할까요? 5분의 1, 5분의 1. 여기는 5사 2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분의 그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1이 하면 5분의 2잖아. 그럼 얘가 20분의 8이잖아. 그래서 이거 20분의 7 되는 겁니다. 20분의 7. 그럼 답은 뭐냐?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0분의 7 하면 이 값이 20분의 13.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확률과 동엔 다양한 풀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쌤이 푸는 방법이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야? A는 그대로, B는 그대로, 둘 다 그대로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문제의 답이 안 되는 거 먼저 구한 다음에 여사건으로 구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조금 난해하긴 하지만 한 방에 바로 답을 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A하고 B가 서로 자기 자리에 안 앉아야 돼. 자, 그럼 해볼까? A는 자기 앉았던 자리 제외하고 뿅뿅뿅뿅 네 자리가 가능해. 네 자리가 가능해. 그러면 B는 자기 자리 제외하고 뿅뿅뿅뿅 가능한데 A가 앉았던 자리는 앉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A가 만약에 여기 앉으면 B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앉을 수가 있고요. A가 만약에 여기 앉으면 B는 자기 자리도 못 앉고 여기도 못 앉고 세 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A가 B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경우. 두 번째, A가 빈자리에 앉는 경우로 나눠서 이 분자를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봐봐요. A가 B자리에 앉는 경우는 한 가지. 그럼 그때 B가 앉는 방법은 자기 자신 제외하고 앉아야 되는 거니까 네 개 다 비어 있잖아. 따라서 네 가지. 그 다음 새로 원래 P차에 있는 세 명이 왔을 때는 거기는 아무데나 그냥 빈대 앉으면 되죠. 3팩토리얼 해서 가미값이 4 곱하기 3팩토리얼이 가능하고요. 또는 A가 빈자리에 앉아. 빈자리가 3개가 있죠. 3개. A가 빈자리 뭐 이런 데 앉았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이제 B가 앉는 방법은 자기 자신 제외하고 앉아야 되니까 하나, 둘, 셋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또 세 가지. 그 다음 새로 온 사람은 아무 데나 앉으면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 이렇게 구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9 곱하기 3팩토리얼. 자, 정답은요. 3팩토리얼,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약분하는 값은 5, 4, 20분의 4 더하기 9니까 13. 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이냐? 이거는 뭐 당연히 취향차입니다. 분자를 구하는 과정에 실수가 없이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게 자기에게 좀 더 편리할지를 떠올리시고, 두 번째 풀이가 케이스 나눠서 푸는 방법. 첫 번째가 확률의 덧셈 정리 및 여사건을 통해서 푸는 방법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편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이런 확률과 통계 문제는 그냥 설명을 드리면 그냥 할만해, 이해가 잘 돼 이렇게 느낌이 들지만 정작 본인이 하면은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과목이니까 꼭 강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주기 바랍니다. 실력 성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실력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남들보다 차별화돼서 남들이 강의 듣고 아웅다웅 막 바둥바둥 할 때 여러분들은 딱 냉정하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쌤 간절히 기대하고요. 다음 시간에 6단원 실력편 문제를 통해서 확률의 고난도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